부장님, 오늘부로 정리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시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사무실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를 가장 먼저 깨우는 사람은 늘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고 검은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복도를 채워나갔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선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공간, 책상 위에는 어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반쯤 비어있는 컵, 그리고 급하게 퇴근한 직원의 흔적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공간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고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희미한 햇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요. 그는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자신에게는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그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을 다시 펼쳐보고 체크 표시를 하며 하나씩 정돈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문서도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조용히 고쳐놓았습니다. 누가 틀렸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처럼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가벼운 인사, 의자 끄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우에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 하나,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익숙했지만 그 도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조용히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분을 더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거의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자리, 늘 앉던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판을 내려놓고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때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야근을 하고 같이 회식을 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어느새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조용히 식판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후가 되자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메일이 쌓이고 서류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일을 차분하게 처리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본부장 내려온다던데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던데요.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려 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사무실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빛도 희이 변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더 또렷해지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같으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하루가 결코 조용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이 깔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라졌고 말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오기 전 이미 그 존재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장 먼저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러 직원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짧은 말만 건네고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낯설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시선은 곧장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임 본부장 한지훈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지훈은 짧게 주변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인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는 갖추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바로 업무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부서 현황 자료,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첫 지시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연달아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는 이미 필요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몇 번이고 다시 정우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업무적인 관심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작게 나누는 대화 속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보니까 심상치 않네. 그 말들은 작았지만 분명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금 들었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리 하나하나를 지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김정우 부장님에게 멈추었습니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선택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 그것을 모른 채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우 부장님의 이름이 조용히 한 번 더 리스트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의 분주함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사무실 안에는 일정한 리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짧은 응답, 종이를 넘기는 마찰음이 겹겹이 쌓이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김정우 부장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건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리가 끝난 문서들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아직 검토 중인 자료들은 왼쪽에 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빈틈없는 정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김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익숙함과 어색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 씨? 정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재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정확했고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여기 조건 하나가 빠져 있네요. 그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민재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부장님 항상 이렇게 다 챙기셨습니까? 민재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서류를 넘기며 필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에도 정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지만 글자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은 서류 위에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무실,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소리의 웃음. 그때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바쁘고 훨씬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무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믿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을 알아볼 것이라고, 자신이 쌓아온 시간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메뉴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섞이지 못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듯 너무 익숙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에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 혼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음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정우는 조용히 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식판을 내려놓고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식당, 같은 자리,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 그때는 누군가가 그의 옆자리를 먼저 채웠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야근입니까?
그래도 같이 갑시다.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정리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명확히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사람들부터 정리한대. 연봉 높은 순으로 간다던데. 그 말은 칼날처럼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 맑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바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정우에게 시간은 조금씩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과 섞인 햇빛은 어딘가 어색하게 공간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바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눈앞의 문장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그 한 문장이 그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정우 부장님, 본부장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용히 그의 자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을 전한 직원은 이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어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되겠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밀어넣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정장을 한번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평소와 같은 걸음으로 복도를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지나왔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두 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울림이 조금씩 크게 느껴졌습니다. 본부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노크를 하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길게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똑똑, 두 번의 노크,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서류만 놓여 있었고 불필요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앉은 채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음에도 그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앉으시죠.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서류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 그는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일정한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번은 반복해본 문장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직무와 조직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문장은 정제되어 있었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로 정리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직 효율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설명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대답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 묻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아주 잠깐 뒤를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는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듯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누군가의 일을 정리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을.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건물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듯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은 유리창을 통과해 사무실 안까지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의 자리에도 그 빛이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빛은 분명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온기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업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이어지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정우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류들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했고 가벼운 인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들이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무실에는 거의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공간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의자를 밀어넣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자신이 25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과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쳐 있었고 조금 더 비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감각조차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정우는 혼자 멈춰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로등, 익숙한 상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 달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인사였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밥은 막 지은 듯 윤기가 돌았습니다. 수연은 밝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습니다. 정우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씹고 있다는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그의 얼굴을 조금씩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 중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우 부장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우 부장님의 집안에는 여느 때와 같은 아침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인지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더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다시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말소리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정우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군요. 사무실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계약 철회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 말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민재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메인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그게 내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거래처, 이 프로젝트, 이 모든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담당했던 건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부장님이 처음 설계하셨던 구조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본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굳어 있었고 조금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김정우 부장님에게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는 끝났던 관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그 말은 요청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본부장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의 소음이 한 겹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그대로 잠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본부장은 책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깊게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였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상황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메인 거래처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지훈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잠시 좁아졌습니다.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구조 처음 설계하신 분이 부장님이시죠? 지훈의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짚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단순한 계약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미 내부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부라고 하셨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이렇게 갑자기 철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쪽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가능하십니까? 그 질문은 처음으로 부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 질문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격앙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부장님을 정리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도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장님뿐입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명확한 인정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회사에서 같은 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 그는 시선을 지훈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아주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훈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김정우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나온 정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25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단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차단된 듯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 서 있는 김정우 부장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은 옆에 힘없이 내려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어졌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서류 하나를 밤새 붙잡고 있던 기억, 비가 쏟아지던 날에도 거래처를 찾아가던 장면, 아무도 남지 않은 사무실에서 혼자 불을 끄고 나오던 밤. 그 모든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 단어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25년입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가 저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는 제 자리가 생길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분이더군요. 그 말은 아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25년이 5분으로 끝나더군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정리 대상입니다. 그 문장을 따라하듯 말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에서 등을 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그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공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까?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계단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게 내려가는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내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야 합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티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맺혀 있던 것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흔들림은 이제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 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은 분명히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가벼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의 무게에 가까웠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다시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본부장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잠시 숨이 고르게 흘렀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호흡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숨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뒤에 정리된 숨이었습니다. 그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십시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전보다 더 깊어진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창가 쪽을 향해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도 조금 전과도 다른 공기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정우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앉았습니다. 지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필요한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부장님을 정리한 이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단순한 구조조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잠시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10년 전 남부지사 대형 프로젝트, 그 이름이 나오자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순간이었고 그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로젝트, 당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기억하시겠습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상무였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손을 천천히 깍지 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프로젝트, 당시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었고 계약 조건이 조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우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건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하며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우는 그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조금 전과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뒤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지훈 본부장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분명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았고 억지로 눌러 담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선 거래처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실무적인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조건을 다시 맞추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우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거래처 단순히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훈의 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과 이제 막 생겨난 협력의 감각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나온 정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선들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사무실 안의 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더 또렷해지고 창밖의 자연광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의 끝을 향해 가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앞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연필로 표시된 작은 흔적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서명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은 단순한 업무 집중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다른 자료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문서의 내용은 비슷해 보였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릅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는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이런 미세한 차이로 문제를 막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더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기록의 흐름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으며 서명 시점이 의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몇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본부장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한지훈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지훈의 말은 짧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곧이어 몇몇 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상무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거래처 문제는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계약서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상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검토된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계약입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수정된 기록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수정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는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만이 회의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정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상무에게 향했습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자금 흐름과 관련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상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한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야 다 맞춰졌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끝내는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정우 부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 안의 공기는 한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갔던 말들, 그리고 드러난 사실들,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그 공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서류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낸 사람처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한 속도였습니다. 그 일정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 상태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지나칠 때 몇몇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을 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미안함을 담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시선들을 하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긴장감, 처음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야근을 반복하던 밤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종이도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정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한지훈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함만 있던 얼굴에 이제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크게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잘 끝내셨습니다. 그 말은 용서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둑해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지나치던 시간 속에서는 이런 순간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 목표, 다짐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회사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채워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정호의 뒷모습. 그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김정우 부장님의 발걸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길었고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그의 모습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